네, 앞서 보신 것처럼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주말 새 전국에서 2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. 충청권에서도 산불이 잇따르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. 최근 산불 양상과 대응 과제에 대해서 대전보건대 김동훈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자 최근 전국적으로 정말 산불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산림청에 따르면은 올해 산불 발생 건수를 살펴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% 이상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최근 산불 발생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? 우선은 전년 대비 70%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번 네. 주말 동안 22건 이상이 발생됐습니다. 네.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공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간이 있습니다. 산불이 발생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즉 겨울에도 산불이 날 수 있다라는 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강풍입니다. 네.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양간 지풍이 통해서 이제 많은 바람이 불어서 산불이 비화되기 때문에 불씨가 비화되기 때문에 네. 수십 미터 또는 수백 미터까지 전파가 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고 우리 충남이랑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서해안에서 들어오는 강풍 때문에 요즘 더 대형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강풍으로 해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동시다발성입니다. 한 군데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지금 22건이 발생됐다고 하면은 여러 군데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네. 이 자원들이 소방을 진압할 수 있는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자원들이 한 군데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쳐서 더 큰 불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겨울에도 이렇게 산불이 좀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양상이 아무래도 이제 건조한 기후 속에 비나 눈이 적게 오다 보니까 산불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 강풍과 그리고 동시다발성으로 해서 산불이 점점 더 대형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예. 최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말 새에 22건이 발생했고 우리 지역에서도 보니까 2월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대전, 세종, 충남에서 발생한 건은 대전은 2건이고 충남에서는 8건이어서 10건이더라고요. 예산과 서산, 논산 등에서 이렇게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산불이 발생하면은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.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?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우선은 산림 인접 지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UWI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네. 그 산림 인접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과 도심이 같이 겹쳐지는 그 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산불이 나게 되면은 우선 소방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산림청에서는 우선 첫 원칙이 인명과 산림 민가의 보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산불의 주불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선을 구축하다 보니까 네. 주불을 못 잡고 더 대형화되고 되어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침엽수가 많다 보니까 송진을 가진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,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송진은 거의 100%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불이 한번 붙게 되면 엄청나게 큰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네. 우리 지역이 또 문제점이 또 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,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진화 인프라입니다. 물론 소방 인력이나 아니면 소방 헬기나 이런 게 더 잘 되어 있습니다. 뭐 대전 같은 경우는 119 특수구조단 항공대가 있고 충남 같은 경우는 청양에 이제 산림 항공대가 있긴 한데 뭐 물론 충남 같은 경우는 한 대를 더 가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. 네. 그런 초기의 산불 같은 경우는 초기에 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또 문제점이 명확한 게 야간이거나 네. 바람이 뭐 초속 20m 이상을 발생할 경우는 헬기가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등진 펌프를 메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. 아까 말씀드린 동시다발이다 보니까 네네. 한 군데 가지 못하고 여러 자원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네네.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동시에 한꺼번에 여러 지역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산불 진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네, 인프라 차원에서 자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네. 자원 제한으로 저희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산림당국에서 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식목일 전후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겨울에 이 산불 조심 기간을 앞당기고 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 이 발생의 상당수가 아무래도 이제 실하다 보니까 그거가 더 문제가 되는 만큼 예방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소방기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. 네.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산불 같은 경우는 99%가 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부산물을 태우거나 소각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될 경우가 제일 큰 원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소방법에서도 이거를
벌금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네. 물론 이제 벌금을 내리려고 하게 되면은 내 밭에서 내가 태우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, 또 바람 불면 내가 빨리 끌 수 있다, 막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시는데 네. 뭐 그래도 조금은 또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. 또 반대로 책상에서 이 정책을 궁리하는 것보다 이 원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농민들이 왜 소각을 하는지 원인을 찾아서 뭐 지자체에서 소각을 강제로 같이 해주던지 네. 아니면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네. 모아서 소각을 하지 않아도 새롭게 이제 영농부자분들이 퇴비가 될 수 있게 네.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,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부산물들을 소각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제 소각인데 네. 예,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산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높아지는 거겠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이걸 제도적으로 좀 지자체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진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한 때인데 산불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수칙 그리고 초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우선 첫 번째는 산불 예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네. 예방하면 화기연금입니다. 뭐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. 나 하나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기는 안 갖고 올라가시는 네. 게 제일 좋습니다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집 주변 청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.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. 특히 네네. 이제 산림 주변에 계신 분들은 집 주변에 가연물들이 조금만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비산이 된다고 하면 불티가 들어와서 네네. 더 큰 불이 펼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쓰레기나 아니면 좀 나무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세 번째로는 이제 화재가 발생됐다고 하면은 빠른 신고입니다. 되게 빠르게 신고를 해주는데 누가 신고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먼저 전화를 네.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뭐 네. 스마트 산림 제 앱이라도 있기 때문에 거기 앱을 이용하면은 GPS까지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네. 그렇게 좀 지정을 해주시고 또 신고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어디 위치인지를 좀 명확하게 네. 알려주시면 좀 더 빠르게 진화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대피 요령입니다. 네네. 대피 요령인데 뭐 만약에 불길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불을 끄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. 근데 네. 본인들이 불을 끄시지 마시고 우선 대피가 우선이시고 대피를 하실 때는 불을 등지 우선 대피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타고 난 곳. 그러니까 가연물이 없는 곳으로 좀 대피를 해주시고 제일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피하실 때 꼭 집에 문과 창문을 꼭 닫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비화된 게 네. 불씨가 안에 들어가면 또 집안 전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. 꼭 창문과 문을 닫고 대피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